여러분에게 울산 시장 자리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집안의 큰 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울산으로 발령난 부사들 중에 순직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을 원님이 살던 울산 동원. 이 동원 건물 곳곳에 절절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처럼 이렇게 또 동원에 오니까 또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네요, 선생님. 예. 아니 그런데 그 동원에 오늘 왜 오자고 하셨나요? 이 동원을 통해서 이제 울산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 동원하면 이제 옛날에 울산 그 사또, 네. 도부사, 네. 뭐 임진왜란 이전에는 울산 군수인데 그분이 여기서 늘 주재를 했잖아요. 또 이 주변에 또 한 200~300명 직원들이 늘 일을 했고, 네.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울산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울산의 동원사, 네. 우리 울산 도부사 그 네. 역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했다니 규모가 엄청 컸다는 사실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이 시설을 유지하는 것 또한 수령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있는 누각이 새로 지어졌다면서요? 이제 저 강로를 말하는 거죠. 강로. 네, 맞아요. 이 강로라는 게 이제 탄다, 가마가자에 네. 학이잖아. 네.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누각이다. 그런 뜻인데 이 누각이 이제 울산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1859년에 그 이충익 부사라는 분이 재건을 했습니다. 중창을 했고 네. 그런데 이 누각이 아마 있기는 아마 조선 초기부터 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그게 임진왜란한테 불타고 막 썩어가 내려앉고 그래야 맨 최후로 중창하신 분이 1859년에 이충익 부사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히 객사 같은 거는 이제 임진왜란한테 불탔지만 네. 저게 재건된 거는 1669년입니다. 무너지고 새로 짓고 이 또한 엄청난 돈과 인력이 투입되는 대공사였는데요. 객사 건립 도중 원님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걸 이제 보고 난 분이 이제 1669년 네. 유지립 부사입니다. 유지립 부사. 그분이 이제 그 객사를 이제 그 네. 중원을 재건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중공시 하는 날 이분이 이제 별세하셨어요. 그때 이제 관찰사가 내려와서 이래 네. 저라고 뭐 이래 합사 근데 네. 갑자기 이분이 네. 그래서 막 이래 눈 동자가 커지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때 관찰사가 그 민기중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이막그 수발 이제 고치려고 막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막 별세했어요. 그런 역사가 얽혀 있는 게 이제 울산 객사 네. 그 건물이었고. 임진왜란에 소실됐던 객사. 유지립 부사는 왜 그렇게 중건에 공을 들였을까요? 객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시설이었나 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오. 왜냐하면 그 임금을 모시니까. 네. 그 요 객사 저쪽에 지금 비어 있는 공터인데 네. 그 자리에 옛날에 그 15칸짜리 건물 가장 큰 건물입니다. 동호는 6칸인데 저거는 15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은 이제 임금의 전표를 모시니까 망굴례를 지내잖아요. 초하루 보름에 그 이제 우리 부사가 절을 하고 네. 그 하는 그 대단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네. 뭐 객사니까 물론 뭐 서울에서 오신 그 한양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제 자기도 하고 누워 자기도 하고 또 조선 통치사들이 왔을 때 거기에 숙식도 했지만 그 울산의 요 동원의 전체로 볼 때는 그 객사 중심으로 움직였다. 정신적인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객사였다. 울산 동원 건물 하나하나 부임한 원님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는데요. 울산에 동원이 2개였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저기 이제 저기 저 외동원이라고 네. 지금 홍산을
보이잖아요. 아, 저기 빨간 색깔 문 예, 말하는 예, 거죠? 그 앞쪽에 어. 그 옛날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어란당이라는 그 건물인데 그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외동원이었습니다. 바깥했자 외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산에 그 외동원 그 내동원이 네. 있는 곳은 울산밖에 없어요. 어. 그 왜 그러냐니까 그 이제 원래 동원을 이제 그러니까 외동원을 먼저 지었습니다. 네. 먼저 1602년에 그 이제 송기양 판관이 와서 외동원을 이제 초가집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초가집에다 평상에다가 네. 뭐 이래 처음에는 이래 막 지붕도 없고 그냥 평상만 갖다 놓고 외동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는 뭐 대나무 숲이 쫙 우져가지고 있었고 네. 비가 오면 일을 못했다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뭐 천막 치고 이래 외동원 일을 하다가 나중에 초가집을 지었어요. 네. 초가집을 띠집을 지었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새로 이걸 짓게 되면서 이제 그 내동원이 생긴 거죠. 지붕도 없이 평상만 설치한 동원. 차츰 기둥을 세우고 초가를 입혔는데요. 기와를 올린 날은 그야말로 울산 백성들에게 잔칫날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순원 부사가 1683년에 와가지고 이제 84년에 별세했지만 네. 이분이 이제 어란당을 중창을 한 거죠. 기아를 올린 거지. 기아를 조자리지 조자리에다가. 네. 그러니까는 올려가지고 이제 그때 네. 그분이 기물을 쓴 게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분이 상사 은각배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중불념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자벌이라 하는데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어란당의 정신이라 그래요. 아, 정신.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 상사에 대해서는 이 모서리를 각을 숨기고 뭐 이래 모신다. 네. 우리가 그 업무를 해보면 이분이 글을 그래 써놨어요. 항상 이러려면 업무가 마찰이 있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이래가래 업무가 일이 주장이 대립이 되니까 네. 그 각을 모서리를 숨겨라. 아. 모서리를 숨기고 잘 모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거든. 중불념은 뭐냐면 네. 그다음 이 이제 도부사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이래 뭐 그 상인들이라든지 네. 민이라든지 네. 뭐 이래 옆 사람들 지방의 선비들 있잖아요. 좌수 별감 선비 어울릴 때 잘 어울려라. 항사례 같은 거 할 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되 불념이라 그랬어요. 이래 물들지 말아요. 물들지 마라. 막 그 사람들 밥 먹자 한다고 무조건 가서 뭐 이래 못 먹고 네. 그 막 돈 준다고 이래 받고 말이야. 네. 그 이래 절대 그 물들지 마라. 자기 중심을 지켜야 된다. 네. 이런 건 오늘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업자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이건에 막 이래 말리 들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물들지 말라니 두 번째 정신이고 세 번째는 하자벌이라고 그래서 하자벌은 뭐냐면 아래 사람에서는 자비롭게 해주고 벌을 경감해라. 그래서 막 그 우리가 법을 가지고 막 규정을 따지잖아요. 네. 규정 어긋나니 안 된다. 네. 뭐 이건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 아주 자비롭게 가능하면 이제 이래 그 말하자면 이래 금전벌을 줘라. 네. 곤장 저런 걸 치지 말고 곤장 치지 말고 네. 돈을 받고 경감을 해주고 자비롭게 대해주고 항상 용서해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 평이 저 판관답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주변에 그 절도사가 그랬다고. 네. 당신은 판관답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은 그 참 다산 정약용의 정신처럼 그 밑에 사람은 자비롭고 위에 사람은 잘 모시고 중간 사람에게는 물들지 않게 그게 이제 그 어란당의 정신이거든요. 네. 기문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걸 맨날 울산 부사들이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항상 이 행정을 잘해왔다고. 네. 그런 역사를 이제 그 어란당 저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군림하는 자로만 비춰졌던 원님들. 백성과 울산을 위해 노력한 그 노고가 느껴지는데요. 형제가 울산 부사로 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요 비석을 한번 봅시다. 요 비석 네. 보면 네. 요 판관, 네. 민, 공, 여, 임, 뭐 청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보면 1603년에 부임을 해서 그에 이임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일의 기록을 보면 판관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막 백성들이 춤을 췄다 그래요. 그 너무 부담을 없애주고 아주 통치를 잘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절도사 원수가 돼가지고 절도사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 절도사의 아전을 곤장을 쳤어요. 그래서
절도사는 종이품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정산품이고 네. 계급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사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높은 아니죠. 사람이 자기 부하가 거 가서 곤장을 맡고 왔으니까 네. 저를 잡아라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화가 생겨 이번에 서울로 한양으로 가버렸어요. 백성들이 청덕비를 세울 만큼 선정을 베푼 민여인 부사. 그 동생 또한 이에 못지않은 청백리였습니다. 민여검 부사는 어떤 선정을 베푸셨나요? 예, 그 당시에 그 민여금 부사는 그 행정을 잘해가지고 부담을 줄였다 그래요. 그 재밌는 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이래 사람들이 이제 그 농토 같은 거 그 개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산을 이제 이래 뭐 허물어 가지고 이제 이래 밭을 만들고 그 이제 이래 농토를 만들면 그거를 장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한 거지요. 왜냐하면 장부 기록하면 세금이 더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땅을 뭐 야산을 개간하고 뭐 황무지를 개간하면 그거를 절대 그 이제 장부에 넣지를 않았대. 그러니까 그래서 거두는 세금량을 일정하고 농토를 자꾸 늘리니까 네. 너무 고맙다고 그런 분이 바로 이제 민여금 부사입니다. 민여검 부사의 울산 백성 사랑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불행히도 조정에 끌려가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민여금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1627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사로 별세했지요. 울산 부사로 있다가. 네. 그 이분이 그다음 63세인데 괴산에서 별세한 거는 네. 포패권. 포패를 이제 기한 안에 다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임진왜란 때 다 백성들이 막 죽고 막 흩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빨리 호패를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만 죽으라 했는데 그 시한을 못 지킨 거라. 못 지키니까 그 한양에서 뭐 기회를 기다리다가 잡아오라 이래 된 거죠. 그 잡아오라 그랬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뭐 풀어줘라 이래 된 거라. 왜요?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잡아오라 했다가 네. 이제 그걸 취소한 거지. 갑자기 왜 복귀를 그랬어요? 해라. 그거는 이제 이래 사안을 볼 때 이래 그 억울하다고 이래 보았기 때문에 그 다른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막 진정을 한 거죠. 그 민여금 부사는 절대 깨끗한 분이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정이 그 1627년에 정묘회란 때 우리 그 왕이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 있었냐면 인조가 강화도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까지 찾아 올라가서 민여금 부사는 훌륭하다. 훌륭한 분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취소가 된 거지. 울산 백성들의 탄원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는데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한 울산의 부사였단 사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울산을 위해서 순직한 부사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바로 저 순직 부사들 얘기가 울산 얘기입니다. 울산의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자기 맡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네. 이 지역을 위해서 뭐 노력을 했지만 그 이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도 의욕이 없어가지고 과로사한 분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울산 부사의 순직사를 들여다보면 그 오늘의 울산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고을 원님. 울산에 와서 선정을 베풀고 순직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번 주말 울산 동원 여행 강추합니다.